미 충격, 한국 국산 엔진 개발 속도 경이롭다. KF-21 국산 엔진 장착 시험 가동.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특허 독점 기술. 최근 2025년 국방예산안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 그중에는 KF-21 초음속 전투기의 첫 양산을 위한 예산 1.1조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양산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는 국가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첨단 항공 엔진입니다. KF-21은 현재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이 전투기 생산 단가의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KF-21을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면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납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과연 KF-21의 수출을 순조롭게 승인할지도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항공엔진을 개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자주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는 상징적인 성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단 6개 국가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첨단 항공엔진 기술은 고난도의 기술력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항공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K방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엔진을 더 이상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 막대한 외화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을 하려면 60종 이상의 첨단 소재 개발이 필요하고 만여 개 이상의 부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국내 전투기 엔진 시장에 최소 30조에서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향후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최대 94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큰 프로젝트가 또 있을까요? 세계적인 항공엔진 제조사들과 수백여 개의 항공엔진 부품사들이 모여서 미국 항공엔진 생산량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코네티컷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항공엔진 산업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데요. 첨부한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첨단 항공엔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국 법인이 글로벌 항공엔진 산업의 허브인 항공엘리에 위치하면서 고객과의 파트너십 및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문성까지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만. 모두 행복하세요. 미 대선 특집 트럼프 해리스. 주요 공약과 쟁점 토파보기.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모든 공약 중에 가장 크게 엇갈리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쟁점으로 꼽힌다. 먼저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더욱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자주 해온 인물이다. 10월 3일, 현지 시간, 미시간주 세기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나 트럭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시간주는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영광을 누리다 몰락한 러스트벨트, 쇠락한 제조업 중심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모터시티, 자동차 도시로 불렸던 디트로이트도 미시간에 있다. 미시간은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 대선에선 반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민주당과 달리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인 기업 평균 비규제, 카프이를 최소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프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내연 기관차를 판매할 때마다 과징금을 매기는 조치다. 또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은 커지면서 일본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판이 깔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리스 또한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의무화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시간주는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합주로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 다만 그가 전기차 의무화 지지를 철회한 것은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리스는 친환경 정책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우선주의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그는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비판이 오히려 전기차 부문 노동자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시간주 랜싱시의 앤디 쇼어 민주당 시장은 랜싱 주민들은 전기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가 전기차를 죽이면 그가 죽이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고 제조 공정에 필요한 노동력이 더 적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경합이 치열한 만큼 자동차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경제부양 정책 포커스는 일자리 중심과 중산층 중심으로 갈리기도 한다.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친기업 일자리 양성 정책을, 해리스는 노동자 세금 감면을 통한 중산층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는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하면서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법인세율을 39%에서 21%로 낮췄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고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다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의 연설은 일자리 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진행됐다. 트럼프는 이어 해리스는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만 국내 제조업 일자리 2만 4천 개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도 해리스가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해리스는 자신을 증명할 3년 반의 시간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국민은 집, 식료품, 가스비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다소 앞서고 있지만
경제정책에선 트럼프가 여전히 해리스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전날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0%로 해리스 39%를 크게 앞섰다. 해리스는 9월 25일 현지 시간 경합주 펜실바니아에서 중산층 지원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강력한 중산층 형성이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경제는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작동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80페이지 분량의 경제정책 문서도 배포하며 노동자 세금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를 강조했다. 해리스는 연설에서 우리는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나는 자본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동안 막대한 수의 이민자를 들여온 미국은 이제 그로 인한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는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남북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해외 감옥이나 정신병원 등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불법 유입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불법 이민자를 향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9월 27일 현지 시간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워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1만 3,099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수천 건의 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해리스는 장기적 인도적 이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는 같은 날 멕시코 접경 지역 애리조나주 더글러스 연설에서 우리는 국경 안정화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 구축을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막고 국경을 강화하는 것은 내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며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 밀수 등 국경 관련 범죄에 대해 신기술 도입 및 인력 확충을 통해 국경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절차가 수년씩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 담당 공무원을 늘리고 망명 신청자의 출신 국가의 망명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확충하는 등의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민자 중 그간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의회의 국경보안 강화 법안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을 비판했다. 다만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회피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낙태권 이슈다. 트럼프는 낙태권을 지지하지 않으나 여성의 첨예한 반발을 의식해 연방 차원의 결정이 아닌 각 주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리스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10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는 의회에서 그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간, 근친상간, 인부의 생명, 위험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낙태 금지, 예외 인정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인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이슈를 앞세워 여성,
진보 유권자 등을 결집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없앤 장본인으로 규정,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선에 승리할 경우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